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4년 11월 29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장세였습니다. 날씨도 이제 매우 추워지고 참 증시도 한국 장이 이제 굉장히 안 좋았죠. 오늘 뭐 미국 장은 이제 휴장인데요. 어, 사실 이제 뭐 오늘도 이제 조금 데이터들을 좀 찾고 이런다고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 이제 결론적으로는요. 뭐 최근에 이제 뭐 많이 말씀드리고 했지만 어 한국 경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 증시에 대한 경험을 쌓은 지금까지의 뭐 대략 한 20여 년, 그 구조가 바뀌는 걸로 보여져요. 예, 그 구조가 바뀌는 명확히 그게 명확해지는 그런 어떤 24년이 되는 것 같고요.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뭐 20년, 잃어버린 30년이다 뭐 이렇게 그 겪었잖아요. 어, 우리나라도 뭐 지금 크게 뭔가 달라지거나 하는 게 없다면 이제 크게 달라지는 거라면 이제 그 거대 이제 기업들이죠. 대기업 단의 이제 흐름들이 정부 단위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사실 잃어버린 20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어쩌면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뭐 제가 아무런 얘기 뭐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투자로서는 우리가 뭐 대안을 찾는 게임이니까요. 예. 그래서 국내장 비중을 줄이고 미국 주식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뭐 달러 자산 아니면 가상화폐, 미국 주식 이런 쪽으로 가면 되는 거지. 뭐 국내장 뭐 안 좋아진다 뭐 이런 것들이 분석에 나오면 뭐 결정하고 이제 비중적으로 미국 주식 중심으로 가서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비중들도 좀 가져가기 시작하는 이런 걸로 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투자라는 건 계속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제를 풀어나가고 증시를 풀어나가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답에 가깝게 다가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뭐 인구 구조 무너졌는데 그리고 이제 산업에 이제 우리나라 20년 끌어온 산업이 무너졌는데 무너졌죠. 롯데그룹 뭐 무너지는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도 과거랑 다른 어떤 흐름이고 삼성전자 이제 중국에서 스마트폰 예전에 1등씩 했는데 지금 점유율이 0%대예요. 거의 안 팔린다는 거죠. 이런 어떤 큰 변곡 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그 한국은행에 깜짝 그 금리 인하는 매우 큰 걸 시사했어요, 사실. 큰 걸 시사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짚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제가 오늘 제목에도 바이오만 살길 이렇게 했는데 국장 탈출 전략 바이오만 살길 했는데 우리가 이제 미래 산업 측면에서 볼 때 국내에서 바이오도 모든 바이오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0종목 안짝일 것 같고요. 투자 대상은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쪽은 이제 사실 한국 경제 흐름하고는 무관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 이제 위탁 생산 이런 것들을 수출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기 흐름과는 무관하게 흘러갈 거라 봅니다. 바이오 이제 주요 종목들은 예,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20년 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우리나라 경제를 끌어왔던 그 중요했던 그 산업의 주요 기업들은 앞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인식하고 그 대안적인 어떤 전략들을 빠르게 실행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매우 명확한 어떤 이제 메시지고요. 제가 드리는 어떤 의견이고요. 그런 것들 오늘 시장하고 내용들 한번 짚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전체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오늘 코스피 1.9%, 2% 정도 빠졌고요. 코스닥도 2.3%니까 많이 빠졌죠. 예.
정말 무서운 어떤 흐름인 것 같은데요. 하락 종목수도 뭐 압도적으로 이제 많은 수준이었고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7,400억을 순 매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특정 업종이 아니라 전체 골고루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좋지 않은 형태고요. 우리가 삼성전자만 주로 팔아가지고 여기만 이제 뭐 7천억 매도다 이러면 뭐 다른 업종 괜찮았을 텐데 이건 한국 전체에 대해서 매도했다고 볼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한국 전체에 대한 매도를 한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미국장도 약보합 정도 됐고요. 오늘 미주항은 휴장인데 아시아권 증시는 뭐 빠진 게 없어요. 네, 니케이도 0.3% 정도 빠졌고 대만도 보합이란 말이에요. 홍콩하고 상해는 올랐어요. 한국의 어떤 문제라는 거죠. 한국의 문제. 여러분 들고 있는 어떤 그 종목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문제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최악의 증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어제 한국은행 그 총재 이제 간담회 통해서 나온 내용 이제 영상 제가 이제 요약을 한 자료고요. 예. 아니 지난 금통위 때는 금리를 뭐 인하한다는 메시지도 없었는데 뭐 갑자기 이렇게 인하하는 어떤 흐름을 보이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뭐가 달라졌길래?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지난 금통위하고 이번에 금통위 열렸을 때 사이에 매우 중요한 게 있었죠. 매우 중요한 거. 미국 대선의 결과. 트럼프. 완전히 360도 달라진 그 내용을 발표했어요. 금리 인하하면서. 그럼 이 당선이 한국 경제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낼 거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기준금리 3% 됐습니다. 미국 경제와 글로벌 무역 갈등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성장률 하락, 가계부채 관리 중요성, 금리 인하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경기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앞으로의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시사점도 제공한다.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가 그냥 단발성의 어떤 건 아니다는 부분인데요. 정확히 이제 무슨 내용인지 보면요.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 유지하는 거 보이시죠?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돼 지속되는 건데 성장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 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굉장히 뭔가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한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한국은행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가장 데이터적으로 많은 것들을 보고 있을 텐데요. 굉장히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예측하는 게 수출 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는 뭘로 먹고 살죠? 무역,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내수 기반은 작기 때문에. 근데 수출 증가율이 낮아진다. 이거는 한국 경기가 내년에 굉장히 위태로운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로 지금 한국은행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경제 성장률 전망이 1.9%. 야, 무슨 경제 성장률 1.9%. 잠재 성장률보다 감소한 수치로 평가되고 미국 대선 결과와 수출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으며 25년 성장률도 잠재 성장률보다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하면 금리 인하하면 뭐 성장률 얼마나 올라가냐? 이번에 25bp 0.25% 낮췄잖아요. 25bp 이자를 하락시키면 0.07% 정도 성장률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 1% 내리면 0.28% 성장률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야, 진짜. 부정적인 요소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어쨌든 내년도 경기 전망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안 좋을 걸로 지금 보고 금리 인하 스탠스를 이제 만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수출 성장률이 떨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수출이 왜 안 되는 거지? 수출이 안 된다고 왜 보는 거지? 이 부분인데요.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연관된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무역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음. 그래서 이제 외환 시장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에요. 1,400원 살짝 내려왔는데 외환 시장의 구조적 변화 역시 정책 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게 이 달러 강세가 이게 이제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본 것 같아요. 한국은행도. 음. 이런 걸 비춰볼 때는 우리가 달러 자산을 좀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게 미국 주식 가지고 있으면 되고 또 하나로는 뭐 비트코인 같은 거 또 이제 들고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롯데그룹의 자금 상황 같은 개별 이슈에 대해서도 금감원하고 협조 지속하고 있다. 뭐 이런 이 그룹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그 얼마나 많이 딸린 그 기업들이 있으며 근로자들이 있습니까? 수출 경쟁력 강화와 구조적 개선을 통해서 경제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강조된다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한다고 뭐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경제 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데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관세 부분을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여기 DS증권에서 이제 리포트 나온 게 있어가지고 관세 부분 한번 좀 체크해 드릴게요. 미국이 관세 정책을 향후에 이제 강화시키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는 한국은행 이제 이야기입니다. 미국 관세 정책은요, 이제 과거에도 이제 계속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적극적인 관세 활용을 통해서 80년대 이래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유지를 하고 있다. 관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경제적으로는 이제 무역 불균형 해소. 중국이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미국에서 가져갔잖아요. 그거 이제 해소하는 거, 불균형. 국내 제조업 강화를 통해서 이제 그런 중국의 값싼 물건들을 들이다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무너졌었죠. 다시 또 미국 제조업 강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를 통한 어떤 세수를 확보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요. 무슨 효과를 내냐면 IRA나 칩스 법안처럼 보조금을 주지 않고도 사실상 미국 안으로 들어와 공장 만들어서 미국에 공급해라. 관세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간접적으로 이제 돌려서 그렇게 액션을 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정부 지원이 점차 줄어들어도 보조금 뭐 다이렉트로 안 줘도 캐시 바로 안 줘도 그 온쇼어링 추세는 지속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미국 안에 이제 공장 짓고 하는 것들의 추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죠. 관세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중국의 디플레 수출은 싼 물건을 막 엄청 공급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거의 그 정보단으로 집행하는 것 같아요. 알리, 테무, 쉬인 이런 업체를 통해 가지고 그냥 중국 경기가 너무나 안 좋으니까 내부에 공급 과잉이죠. 물건들 만들었는데 안 팔리고 미국은 저기 관세 때문에 또 못 팔고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그 물건이 계속 쌓여가겠죠. 중국 내. 그냥 이거 그냥 덤핑으로 그냥 다 이제 내다 파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그런 알리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맡아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가격 보면 터무니없잖아요. 그냥 밀어내기에 밀어내기. 그냥 쓰레기 밀어내기. 그래서 중국은 미국 이외 국가와의 수출은 빠르게 늘어나는 중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의 그 무역에도 매우 안 좋은 거죠.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뭐 어떤 A라는 제품을 뭐 인도네시아에 파는데 한 10,000원에 팔아요. 근데 중국이 그거 말도 안 되게 2,000원에 팔아요. 그런 비슷한 거를. 무슨 게임이 됩니까? 야, 그래도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선진국이야 이제 뭐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걸 선호할 수 있겠지만 이제 중국게 싸도 근데 이제 뭐 동남아라든지 이제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은 사실 그 가격적인 측면으로 이제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이제 한국의 이제 제품들이 그 한국의 제품들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내용인데요. 어, 이게 진짜 그게 이제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까지도 박살내고 있어요. 거기에 막 그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이런 어떤 그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도산하는 거예요. 중국이 완전히 그런 어떤 물량 공세 저가로 완전히 덤핑으로 하니까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부정적인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수입 의존도를 줄여놨고 중국 관세에 미국 인플레에 대한 영향이 줄어들었다. 중국의 이런 디플레는 값싼 그 물건은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되는데 그 수출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뭐 덤핑 수준이다. 예, 덤핑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뭐 이런 기사들 보면 엄청나죠. 예, 번역을 이렇게 해드리면 저렴한 중국 수입품이 동남아시아에 넘쳐나면서 산업계를 떠받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태국 트럭 운전사부터 말레이시아 소매업체까지 지역 산업은 저렴한 중국산 제품으로 인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좀 곤란한 위치에 들어 있고요. 음. 그래서 관세로 인해서 수입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은 직접적으로 감소하고 달러 절상은 수출을 감소시키고 수입을 증가시킨 요인으로 작용한다. 무역 분쟁은 달러 강세 요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인플레 상방 압력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으며 기타 국가의 인플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관세 부과 신호에 따라서 한국의 총 수출액은 53에서 241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제 분석 자료입니다. FDA 상대국인 한국에도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하면 왜 FDA 맺었는데 미국의 대미국 수출액은 약 152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간접 효과. 미국이 제3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이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제3국의 대미 수출과 미국의 수출이 모두 감소하면서 우리나라는 중간재,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해요. 어떤 A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재를 한국이 수출해요. 중국에다가. 근데 중국은 이제 미국에 수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관세를 보복 관세 부과해가지고 이 뭐냐 미국 요게 이제 감소하면 우리나라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감소하겠죠. 예. 그 얘기예요.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보편 관세를 FDA 체결국인 한국, 캐나다, 멕시코까지 확대 적용한 경우와 제외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미국의 무역 수지 개선 효과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관세 조치가 폭넓게 적용될 경우 모든 수입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 확대로 인한 수요 증가, 제3국으로의 수출 비중 확대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산업연구원이 이제 분석한 내용을 보시면 트럼프 정책 감안해서 한국 산업별 전망 자료입니다. 한국 산업별 전망 자료. 여기서 보시면 1이 표시된 게 매우 부정적이고요. 5로 갈수록 긍정적입니다. 반도체는 대체적으로 이제 1에 가깝게 잡혀 있죠. 예.
수출입, 국내 투자, 국외 투자, 공급망 모두 부정적인 겁니다. 2차 전지도 부정적이죠. 철강 당연히 부정적이겠죠. 중국에 뭐 이렇게 하고 석유화학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바이오는요. 예, 바이오는 그래도 제일 높은 수준의 그런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망 분야 투자 증가, 대미 제조 투자 확대. 그래서 바이오 오늘 이제 제목에 바이오 단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 이런 관세든 뭐든 이런 것들의 의약품은 이제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트럼프의 정책이 또 바이오시밀러 CDMO의 이제 우호적인 측면들, 생물보안법 같은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총체적인 문제, 한국 경제 문제라든지 오늘 뭐 한국은행의 발표처럼 이제 구조적인 어떤 문제로 확인된다 이런 것들은 결국 대부분의 한국이 이제 강점을 보였던 그런 산업들,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던 그런 무역상 떠받치고 있었던 산업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바이오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되고 전체 주가 지수가 막 무너지고 안 좋은 상황이 돼도 바이오 쪽으로는 어느 정도 적정 그 밸류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제가 이제 지지난주 바이오 이제 보수적인 어떤 의견 드리고 나서 이제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좀 과열됐다는 측면이지, 그리고 메이저 수급이 일부 팔았다는 것뿐이지, 바이오 산업은 상당히 성장하는 실적이 성장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꽤 많고 그런 것들은 많이 떨어지면 지수가 떨어져가지고 많이 떨어지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시 사들여야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고 지금 총체적인 걸 다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내수 경기든 한국 경제 안에서 이제 주시하는 게 우리나라에 정말 투자를 많이 하는 업종들 반도체 뭐 2차 전지 이런 쪽이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어요. 23년 한국은 대만을 제치고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입니다. 거기에 협력업체 다 딸려가고 고용도 거기 사람 하고 그렇잖아요. 한국의 그 뭐 GDP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 GDP에 엄청난 뭐 효과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정책은 결국은 우리나라한테 뭐 그렇게 당연히 좋은 게 아니겠죠.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미국이 우선이다. 미국 경제만 좋으면 된다. 미국 국민들만 좋으면 된다. 이거잖아요, 이거. 그리고 중국은 뭡니까? 중국은 아이고 우리 안에서 지금 안 팔리는 것들 난 모르겠다. 니들이 죽던 말던 폭탄 가져가라. 야 그냥 뭐 무슨 제품? 야 이거 제품 딴 나라들은 막 10,000원에 팔고 있는데 야 2,000원에 그냥 팔아버려. 그러면 다 죽이는 거잖아요. 중국은 나 몰라. 니들이 죽던 말던 폭탄 가져가라. 뭐 이런 의미죠, 사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그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던데 이게 사실 한국의 일부 종목은 좋을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좋진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은 자동차 및 2차전지 등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 영향을 덜 받는다. 이건 맞죠. 이건 맞는데 한국 전체 경기 측면에서는 효과가 이제 작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증시 내용을 좀 체크해 보면요. 코스피 지수 이렇게 내려앉았고, 또 이제 코스닥 증시도 이렇게 내려앉는 모습인데요. 이게 일단 뭐 제가 이제 전략상으로는 12월 달 보수적으로 좀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그때 2차 그 바이오 이제 보수적인 의견 드리고 나서 이제 전체 장세에 대해서도 좀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쉬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장에 대해서는 좀 쉬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뭐 반면에 이제 뭐 오늘 셀트론 같은 기업은 또 바이오 업종 내에서 그 이제 방어적인 어떤 측면을 갖고 있는 셀트론 같은 기업은 올랐고 또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또 올랐죠. 반면에 이제 뭐 알테오젠 같은 기업은 또 7% 급락을 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전체 시장이 좀 내려앉고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나마 이제 유망한 바이오 기업들이 투자의 대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한국 경제, 한국 전체 증시가 안 좋은 건요. 일단은 그 무역입니다. 관세로 인한 무역에 대한 이제 우려감, 부정적인 걸 선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 그 영향권에 이제 벗어나 있는 것들 중심으로만 이제 거래 대상으로 삼아야 되고요. 대표적인 게 오늘 오른 종목 있잖아요. 셀트론하고 SK 바이오팜,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ST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런 범주에 좀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뭐 알테오젠도 이제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 기업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한국 증시에서 저번에 제가 KT AI 기업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어, 마감 영상에서 한번 딥하게 좀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요. KT, SK텔레콤 요 기업들은 이제 AI 기업으로 좀 묶어서 투자의 어떤 포인트를 찾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방어적인 어떤 종목들 이런 중심으로 좀 12월은 조금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총체적인 어떤 정말 약세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2차전지도 뭐 이제 이렇게 좀 내려앉는 아직은 바닥 다지기 흐름들을 계속 보일 거라 봅니다. 반면에 오늘 오른 종목들이 봐봐요 무역하고 상관없는 것들 이제 바이오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제 콘텐츠 엔터주들이 이제 그것과 무관하잖아요. 예. 그래서 JYP 엔터 같은 것들 올라오는 것들은 의미심장합니다. SM 같은 거 오늘 1%, 1.4% 올랐잖아요. 이런 기업들 오른 것들은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오늘 YG 엔터도 1% 올랐고 이런 엔터주들이 이제 그런 대안적인 성격을 띌 거고요. 오늘 하이브가 좀 빠진 거는 개별 성격이죠. 예, 지금 그 뉴진스, 뉴진스가 이제 탈퇴, 전속계약 해지, 이 선언에 이제 급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국내 증시는 한국 경제 전체가 이제 좀 부정적인 흐름으로 좀 흘러가면서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 증시 종목들, 미국 증시 종목들 지금 제가 이제 팬딩하고 유튜브에서 미국 주식들을 이제 거의 매일 분석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딥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기업, 뭐 야,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접근하지? 절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 라고 드리고요. 아까 보셨듯이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시대 흐름에 이제 맞게 하는 거고, 우리 늦은 건 없어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이제 글로벌 이제 메가 트렌드에 부합되는 AI 관련된 기업이 가장 탑픽이겠죠. 메타 플랫폼스, 넷플릭스, 아마존, 뭐 레딧부터 최근에 뭐 이런 것들 팔란티어 같은 거 이제 제가 이제 많이 강조를 이제 하게 되는데 뭐 밑에서 이제 이렇게 분석하지 못한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애플도 이제 신고가 부근으로 다시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도 최근에 좀 조정 성격이지만 우상향의 기조를 띌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인투이트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나우 뭐 이런 기업들 고대리 뭐 이런 기업들 지금 우상향 기조를 너무나 뚜렷하게 그러니까 한국 증시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앞으로 이제 미국 중심으로 이제 흘러가는 어떤 시대로 이제 완벽하게 개막이 됐기 때문에 그 흐름을 같이 타야 된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중심에 투자의 전략들을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뭐 한국 주식 버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비중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을 이제 중점으로 이제 삼고 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가상화폐 이제 뭐 도박이고 뭐 사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런 것들을 귀 닫으시고, 비트코인,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이제 투자적 관점? 이건 투자적 관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요, 시대적 패러다임에 자산을 가져간다, 시스템에 들어간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서 바라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가상 화폐들, 그냥 비트코인만 사 모으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 보고요. 아니면 이제 아까 이제 해외 주식 보여드렸지만 뭐 코인베이스 같은 종목, 국내에서는 이제 두나무 같은 게 되겠죠. 그런 기업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 테슬라도 계속 모아가야 되는 어떤 종목으로 보면서 우리가 미국 시장에 대한 비중을 계속 높여나가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고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뭐 국내 시장에서는 아까 표현 이제 드렸듯이 바이오 이제 주요 기업들, 모든 기업들이 아닙니다. 주요 기업들이 그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잃어버린 20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길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내장 100%의 투자는 매우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이 그래도 우리가 투자할 대상, 일단은 제가 바이오 이야기 드릴게요. 확실한 쪽. 그리고 이제 또 몇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만 하고 다른 건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화학업종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철강, 유통 눈길도 안 줘요. 그리고 메모리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주 명확한 섹터단의 전략들을 갖고서 대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그 기업의 업종이 어떤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증시 안에서 이제 생각들을 하고 이제 전략들을 세우는 건데요. 중국 저가공사의 포스코 1세 선제 공장 45년 만에 문 닫았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험난한 과정들을 잘 헤쳐나갔고요. 그리고 항상 기회의 어떤 안경으로 봐야지 위기를 그냥 위기라고 해서 곡소리 듣고 이러면 바뀌는 거 없습니다. 분명 위기랑 기회는 동시에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분해해가지고 기회가 뭐에 열려 있는 건가를 봐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찾고 있고 찾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실행을 하는데 이제 포커스를 두는 거고 그런 것들을 저는 강력하고 확신한 어떤 그 근거들, 데이터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동행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장이었지만요. 저는 희망으로 바라보고요. 희망의 동행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한 주였는데요. 날씨만큼이나 추운 어떤 한 주였던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불금 되시고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